왔으니까 이제 인사부터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라고 합니다. 예,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제 이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공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제가 지금 공연하고 와가지고 관객보다 빨리 나왔어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객석이 꽉꽉 찰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하고. 나이도 얘기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배우가 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10분 있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질문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어요? 이제 질문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데요. 10분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자, 앞에서부터 먼저 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 받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상석 감독님한테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캐릭터가 좀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 2010년대를 사는 남자치고는 너무 소심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 캐릭터가 구체적으로 캐릭터 설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거랑 저렇게 여자가 사인을 주는데 끝까지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상석의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요. 자, 이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관객들 분들이 영화를 보고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일단 영화가 이 상석이 미소를 대하는 게 남자가 여자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미소라는 거는 사실 이 상석이라는 인물이 20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어떠한 꿈, 그 다음에 뭐 성취, 성공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석이라는 인물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해서 상당하게 진취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조금 주변에 맴돌고 조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고 그럼에도 놓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상석이 연기를 바라보는 방식하고 조금 비슷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게 있고요. 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알게 보면 뭐랄까 강하지는 않고 쓰러지지는 않는 그런 약간 현지인 한국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포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어떤 스토리에 나올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찾아가고 막 부딪히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혼자 마음앓이 하고 그냥 안 놓고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데 붙잡고 있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제 성격이 아마 좀 많이 반면돼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글을 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형하고 같이 이제 뭐 인터넷 사업 그런 서비스 일도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한국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들 그다음에 사회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뭔가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정신이 좀 부족하고 그냥 뭐 끌려다니는데 제가 연기도 얘들을 가르치는데 반면에 또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상석 캐릭터가 뭔가 있는데 얘기는 못하고 혼자 마음앓이하고 뒤에서 약간 변태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캐릭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네 분 모두에게 좀 질문이 있는데 일단 그 상석이라는 인물과 미소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텝으로 참여했던 배우분들께서 이제 영화 속의 영화의 장면을 찍으셨는데 그 구분이 약간 좀 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배우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뭐 찍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화면을 봤을 때 약간 그 상석이 미소에게 시나리오를 주면서 이제 이러한 영화를 찍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했을 때 약간 그 영화 속의 장면과 현실의 장면이 약간 좀 다르게 촬영
촬영 기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화면상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던데 그게 약간 구분되어지게끔 일부러 좀 표시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 원래 설정이 이제 현실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일상과 영화가 침입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조금 모호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원래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촬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진짜 영화는 핸드헤드로 찍었고 그 다음에 DSLR로 찍었고 그 다음에 핸드헤드 기법을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장면은 웬만하면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는 픽스샷 그리고 아이폰 실제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아마 날 거고요. 그거 말고 첫 부분은 이제 조금 티가 나게 컷 액션 같은 것들을 넣었고요. 뒷부분 조금 모호하게 처리한 거는 극중 인물인 미소가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에 완벽하게 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과 영화 사이에 부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약간 성적도 감독이었다가 감독이 아니고 뭐 실제로 목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단 그 영화랑 실제랑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분 인터뷰할 때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시작이 잘못된 것 플러스 그 인물이 나랑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사를 뱉는다는 건 그 대본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거는 저와 같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근데 또 내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면에서 미소가 짜증이 나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연기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데 그게 그 장면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와 비슷한 다른 장면을 찍을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러고 막 나간 적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배우로서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기도 하고 이 영화를 찍는 내내 그게 그냥 내가 집중하는 거,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랑 다르게 그 현장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좀 창피하고. 일단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장에는 촬영을 하는 게 저 혼자뿐이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도 있었어요. 한 명 정도 더 있었는데 어쨌든 배우가 이 작품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완벽히 뭐 완성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영화를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나랑 닮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본에 없는 애드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드립을 치고 행동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실제 사람과 그 속에 있는 캐릭터와 부분이 좀 적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감독이 뭐라고 욕은 안 했으니까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큰 그런 것들이나 밖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구성적에서 감초 같은 역할들이 필요한 거니까 실제 성격과 뭐 같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경계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떻게 이제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서울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고 웃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기할 때 구성적인 면으로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 개인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바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욕심이 아니라 바라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찍는 사람들은 저거 그냥 김태희네, 저거 그냥 저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도였고 이제 어떤 감독과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작품 안에서는 잘 녹아나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었죠.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제목은 지인인데요. 제 주위에 몇 분들께서 여자 정예보다 더 낫다라는 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두 분이 하신 그냥 들리시죠? 예. 앞에 두 분이 한 거랑 두 분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초반부 즉 영화 찍기 전 부분이 후반부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배우들이 집중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산만하다는 게 좀 강하게 느껴졌고, 각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초반부하고 후반부에 딜레이가 좀 커서 일어났던 일인 건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연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건지 궁금하고요. 한 마지막 질문은 그 영화를 찍게 되는 동기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영화를 찍는 걸로 드러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것도 감독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아까 그 김태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찍는 구성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였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쪽에 이제 배우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현장에서도 빨리 찍은 부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저의 선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원래 앞부분은 상당히 영화에서 지금 편집이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떻게든 꿈을 위해서 얘가 한번 한 발 내딛어 보는 건데 이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시나리오에서 엄청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면들이다 보니까 배우들한테도 자꾸 이제 조금 약간 나도 배우지만 너가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약간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분이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로 볼 때는 저는 그런 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갑자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거는 원래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친구와 제가 카페에서 만나서 장장 10분 넘게 동안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오빠 그런 걸 나한테 왜 줬어? 나 여자친구랑 그냥 뭐 주구주구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쉬운데 편집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압박도 조금 있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선택하는 게 있어서 막 뭔가 설명된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갑자기 들어가서 영화하고 현실이 이만큼 밀접하게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자 해서 그냥 바로 붙이게 됐던 겁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 오, 이러면 안 끝나는데 이 두 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1번, 2번 질문할게요. 아니, 그 극중에서 계속 그 이소라는 여배우의 손 씻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의도한 바가 다 틀렸을 텐데 굳이 매번 넣었던 우리가 네. 손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손 씻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뭐 속옷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를 하고 난 다음에 손만 씻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 그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까 아린 씨 이렇게 관객 이름을 하면 같이 이름이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직접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외부만 그러니까 뭐 본질은 빼놓고
그냥 꼭지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얘가 뭔가 직접적인 것들이 안 나오고 끝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작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좀 했어요. 그 이유는 느낌이 그냥 영화처럼 막 자극적인 것들을 좀 배제하면서 얘가 그걸 담담하게 그냥 처리하는 것들만 조금 담아서 별일 아니다라는 게 되게끔 하려고 했던 선택입니다. 예. 네. 네. 좋은 질문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미소가 이제 극 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 속옷을 수건에 싸가지고 싱크대 윗칸 두 번째 칸에 넣잖아요. 왼쪽에다가. 네. 그거에 있어서 왜 자기 가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거기다 숨겨보자 했던 그 의도가 혹시 있는지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 중에 이제 괜찮아? 라는 이제 질문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대답도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배변하는 어떤 하나의 언어적으로 그런 이 시츄에이션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너가 한번 대답해볼래? 다들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은 극 중에서 이제 설정상으로 현실을 따지면 이게 그 뭐랄까 젖은 것들을 가방에 담아가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버려버릴까? 근데 버리면 얘가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고민들이 인물이 있는 거고 시나리오에서 이제 감독이 선택한 설정상으로는 사실상은 이제 속옷이라는 게 이 여자애가 그 편집된 부분에는 있어요. 왜 얘가 자꾸 상석집에서 샤워를 하게 시나리오를 썼냐? 그러니까 상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다른 사람 집에서 씻어본 적 있냐? 미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잘못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고 변태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선을 넘어 보이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미소가 조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면에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미소가 젖은 속옷을 자기는 절대 남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놔두게 되는 그렇게 이제 영화 어떠한 우리 둘의 그 비밀스러운 접점이 시작되게끔 설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극중 인물의 상석의 말버릇인데 함유 그러니까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숨기면서 돌려서 괜찮아?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도 돼? 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것들은 얘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그냥 속으로만 괜찮아? 하면서 은근한 가능성을 보면 좀 비겁한 캐릭터죠. 우리 모두 다 비겁한데 영화를 보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겁함에서 벗어나서 좀 진취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무튼 들었습니다. 끝내려고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질문하셔야죠. 그거 하려고 했어요. 예, 아까 최고의 장면 보여줬었죠. 지금 그냥 생각난 장면인데 미소가 씻고 샤워를 하고 상석집에서 거울을 보는 장면. 이유는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인데 맞죠? 네, 몸매 때문인가? 아니요, 그 비주얼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요. 그리고 방금 청소기가 말한 거랑 좀 통하긴 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어쨌든 그 딱 거울 속 눈을 마주 보는 순간 자기 눈을 딱 마주 보고 조금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작점 그런 면에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금요일날 참 좋은 시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네 분 뭐 짧게 앞으로의 뭐 할 일, 포부 이런 거를 질문할 것 같죠? 아니고 그런 거 안 할 거고 자기가 살면서 정말 이거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한 추억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별일 아니다 하고 겪었던 일 생각나는 거 있으면